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북민전TV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사이버 해킹 테러가 최근 더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4월 10일 북한 사이버 해킹의 첫 테러가 있은 이후에 북한은 오늘도 꾸준히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군사, 안보, 통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 단체장들이나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꾸준히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 협박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통일부 관계자를 사칭해 첨부 파일을 보내거나 꼭 열어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단체 활동 관련 파일을 보내기도 한다 그겁니다. IP를 우회해서 해킹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전문가들이 기본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급하게 해킹해야 될 자료가 있었는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나타나는 IP 주소로 막 쳐들어왔어요. 물론 보안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국정원, 경찰청 여기에 사이버 수사원들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IP 추적을 한 결과 북한 평양시 용성구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실패하게 되자 국내 포항 쪽 IP를 도용해서 끝내 저희 메일을 해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북한의 해킹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메일로는 중요한 그런 문서라든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 어떤 자료가 궁금해서 들어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 국무부라고 해서 트럼프와 그리고 또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녹음 파일까지 보냈는데 이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에 컴퓨터에는 악성 바이러스가 깔리게 된다 그겁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일단 깔리면 치료를 하거나 컴퓨터를 보안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새롭게 세팅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자료는 시시각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거예요. 북한이 이러한 테러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에는 탈북민들이 연락처와 신상을 관리하는 남북하나재단 소속 하나센터 담당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1만여 명의 탈북자 정보를 빼갔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에 가족이 있으며 그 탈북한 분들이 언론에 공개 안 되려고 하는 원인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신변 때문입니다. 아마 북한 당국도 행불로 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걸 확인되면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참 탈북자들이 신상정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거예요. 북한 사이버 해킹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부주의로 다른 사람들이 신상까지 북쪽에 넘어가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봐 이 영상을 시청하는 탈북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도 항상 북한의 해킹에 주의하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IT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컴퓨터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을 강구하시면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주변 지인들의 신변까지 보호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일을 이중잠금하였습니다. 메일에 들어가기 전 아이디와 비번을 치는 순서가 있는데 비번을 설정하고 흔히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위해 지급하는 OTP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에도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번을 치고 들어가서 다시 OTP 8자리 숫자를 인식해야 메일이 열리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설정 안에 있는 네이버 OTP 숫자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은 되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겁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카카오톡으로도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인에 여성 사진을 넣고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진과 자신을 어느 연구소인 누구다, 어느 북한 전문가다 이렇게 밝히는데 실제 그런 여성도 있고 이름도 같고 직장도 똑같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카톡을 도용해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에 명지대 교수라고 하면서 사진과 함께 이름을 밝히면서 접근하여 북한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 저를 믿게 한 다음 파일을 보낸 예가 있습니다. 그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핸드폰의 신상은 물론 감청할 수 있는 악성 바이러스가 핸드폰에 침투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명지대 교수이며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글씨에는 북한식 언어가 등장한다 그겁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식 언어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책장 번진다고 감히 북한에서 37년 살아온 저에게 이게 어따오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글씨체에서 요놈은 북한의 김정은 사이버 전사구나 바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접근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파일은 열어보지 않고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마지막에는 문자하기가 제가 좀 어려우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직접 통화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이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찾는다는 문자를 남기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의뢰하여 알아본 결과 실제 명지대 카톡 메인 사진이 인물이 그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이름도 똑같은 여성이었으나 그분은 저를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저하고 문자한 적도 없다 그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전화번호까지 도용해 가지고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배한 해킹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감행될 것으로 우리 탈북민들은 물론 탈북민들이 인권활동가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고 확인되지 않았거나 지인분이 보낸 파일이라도 꼭 전화로 확인 후 열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